주위 사람들에게 근면성실하며 결혼 과정이 다소 순탄치 않았던 불운한 남자 정도로 기억되었던 남자. 그 남자는 3번의 살인과 2번의 가석방의 사연을 겪은 두 얼굴의 살인마였다. 어느 살인사건보다 잔혹하였고 사이코패스 선별 테스트에서 조두순,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이씨. 그에 대해 알아보자.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이 씨는 1975년생으로 강원도 동해 출신이다. 지난 2021년 강원도 동해시 거리를 지나가다 60대의 한 여성을 발견하곤 일명 길거리 헌팅을 시도했다. 이후 둘은 서로 호감을 느껴 동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. 동거가 시작된 지 불과 11일, 피해자 김 씨는 이 씨의 친구와 술자리를 가질 일이 있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살인범 이 씨는 피해자가 본인 친구에게 호감을 느꼈다며 왜 들이댔냐며 김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. 김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고 이내 말다툼이 이어지게 됐으며 다툼 끝에 이 씨는 김 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 도주한다. 이 씨가 인상착의를 감추기 위해 공사장 안전모를 쓰고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2022년 5월 7일 새벽 강원도 삼척의 한 아파트 단지로 도주 중이던 용의자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아파트 현관은 물론 인근 상가까지 잠복을 하며 그를 기다렸고 이 씨가 아파트 출입구에 다다른 순간 체포에 성공한다. 고향인 강원도 동해에서 공사 현장에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는 이 씨. 그는 이미 2번의 살인 전과가 있었다. 2001년에는 아내를, 2012년에는 연인관계였던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었던 것이다. 살인죄로 2번의 복역을 마친 것은 불과 지난 2020년 그는 상습살인범이었던 것이다.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. 피해자 시신에서 무려 55개의 자창 및 절창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. 이는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하게 피해자를 공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뒤에도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살인범 이 씨는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였지만 현장의 증거는 이 씨가 사이코패스 살인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. 피해자의 등에 붙은 채로 발견된 부러진 과도가 있었으며 식칼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과도로 1차 공격을 감행하던 중 과도가 부러졌고 이에 식칼을 가져와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. 이미 20차례 이상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더 이상 저항이 불가능하였는데도 범행 도구를 바꿔가며 추가 공격을 감행한 이 씨는 사이코패스 척도 테스트에서 32점을 받았다. 참고로 조두순은 29점, 강호순은 27점이다. 이 씨는 2001년에도 아내를 살해하여 8년형을 선고받았었고 2012년에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아 베트남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었다. 하지만 당시 소문난 모범수였다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4개월이나 빨리 베트남에서는 8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. 또 이 씨의 주위 사람들은 이 씨를 살인 전과자로 보기보다는 단지 배우자와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과 항상 근명성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했다.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? 하지만 이 씨 가족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. 이 씨의 가족들은 그가 베트남에서 가석방되어 귀국할 때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첫 번째 살인 때도 이미 도망간 아내를 집요하게 쫓아가서 살해하였던 만큼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반응이었다. 또 그는 어릴 적부터 유해가스 흡입 중독에 걸려있는 상태였다고. 해당 유해가스는 베트남 살인사건 현장에서도 발견되었었다. 그의 첫 번째 살인은 20대 중반이던 그가 1살 연하의 배우자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다.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2001년 5월 20일 새벽 마산시 산호동 피해자의 지인이 그녀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. 이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받은 살인마 이 씨. 하지만 가석방을 받아 만기 전 출소하였고 재혼까지 한다. 그런데 그 와중에 바람까지 피며 불륜관계도 이어간다. 불륜 상대는 베트남 여성. 하지만 베트남 여성의 모친과 모종의 다툼이 있었는지 이 씨는 베트남 여성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시신을 확인한 결과 찔린 자국이 14개나 되었다. 이후 이 씨는 또 한 번 가석방을 받아 작년 다시 한 번의 잔혹한 살인을 벌이고 만 것이다.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격을 퍼붓는 이른바 오버킬까지 보인 이 씨. 이런 그가 사이코패스이고 재범의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사법부는 그를 사회로 다시 내보내선 안 됐을 것이다. 또 그러한 가석방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야 하며 이러한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.